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르브론 티아론을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마일리지로는 한 110km 정도는 걸은 것 같고요. 총 8번 신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발이 뭐 좋았다 나빴다, 걷기에 편하다 안 편하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일체감이 좋은 신발입니다. 발에 착 감기는 착화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신발의 원래 용도가 실내에서 운동하도록 만들어진 신발이고, 아무래도 헬스장 같은 곳에서 많이 착용하게 될 신발일 것 같은데, 이 본연의 역할로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이 진짜 평평하고요. 이 발바닥이 평평하다는 게 걷기에는 분명히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스쿼트를 한다던가 헬스장에서 무게치는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일 겁니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만한 신발을 추천해보라고 하면 저는 르브론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발을 감싸주는 일체감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테스트 기준을 그냥 아사무사하게 좀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 번 걸으면 15km 내외를 걷고요. 걷는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그리고 속도로 치면 시속 5km 정도 걷고 있는데요. 그렇게 걷기에는 약간 쿠션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힐드롭도 거의 제로 드롭에 가깝기 때문에 발목에 약간 부담이 가는 신발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발을 감싸주는 일체감은 굉장히 좋았다. 일단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위별로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분의 외투를 하나쯤 들고 나가셔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런 환절기 때 가볍게 입고 나가셨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거든요. 모두 즐거운 걷기 운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솔은 제가 항상 별 얘기 없이 넘어가는 편인데요. 이 신발은 아웃솔부터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가 굉장히 평평한데 발을 이렇게 땅에 올려놓으면 땅하고 발이 딱 붙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신발은 기회가 된다면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에 활용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농구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건 농구화는 아닙니다만 의외로 접지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안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 운동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신발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구성이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조금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110km 정도 걸은 것 치고는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웃솔에 고무들이 올라온 거 빼고는 마모도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구성 의외로 좋았고요. 다만 완벽하게 평평한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걷다 보면 지면의 충격이 골고루 쫙 퍼져서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발이 걷기에 좋은 신발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 또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굉장히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 지상으로부터 쿠션을 느끼기보단 우뚝 서 있는 느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굉장히 탁월한 높은 접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르브론의 마크가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좀 특색이 있고요. 이 미드솔 하단에 보시면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아웃솔이 비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연두색으로 살짝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색깔도 그렇고 실제로 겉에 이제 고무라던가 코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예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웃솔이 유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쫙 벌어지면서 어떤 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면에 딱 밀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반대로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길 같은 데선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 아웃솔이 좀 갈라져 있다 보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지면의 울퉁불퉁한 면에선 살짝 발바닥이 아프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밑에 쪽, 이 앞쪽에 쿠션이 좀 얇은 편이긴 해요. 나이키 킬샷 같은 얕은 코트와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쿠션이 많은 신발은 아니라서 이 앞부분이 조금 얇은 느낌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또 순위표에 높게 놓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이 새끼발가락이 돌아나가는 이 부분, 저는 납작발이고 칼발이라서
여기서는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진짜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발이 조금이라도 도톰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끼발가락이 바로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발 안에서 어디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 꼭 한번은 실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신발이긴 했습니다. 쿠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삼바나 킬샷 같이 그냥 발이 아픈 신발은 아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쿠션이 있기는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트레이너화라고 해도 매트콘은 굉장히 착 달라붙는 느낌이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도톰한 쿠션이 느껴질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또 이 에어줌 TR1이 쿠션감이 훨씬 많이 느껴질 그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어줌 TR1은 진짜 야외에서 활용하셔도 굉장히 편한 신발이니까 뭐 결론이 에어줌 TR1이 더 좋았다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이 신발만은 27km까지 하루에 걸어봤으니까 요건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대신 가피는 조금 두툼한 느낌이라서 통기성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적당히 두툼한 수준이 아니라 발을 전체를 꽉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메쉬 소재의 신발이 아니에요. 발등을 잘 보호해줄 수 있을 정도의 두툼한 가피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면에서 통기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30도 훨씬 웃돌 때 이 신발 신고 오래 다니면 발에 조금 땀이 많이 차기는 했어요. 이제 신으시면 딱 적당할 만큼의 통기성과 보온성, 그런 걸 가지는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 신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힐탭이 있고, 이 신발은 이제 설포가 없는 신발이잖아요. 굳이 신발끈을 풀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발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신발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한 매력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양말을 반드시 착용하고 신발을 신는 편인데, 이 신발은 맨발에 신어도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내부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 와이어가 내부 어딘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 와이어가 아예 드러나질 않아요. 1도 느껴지지 않게 이 가피 내부에 잘 갈무리 돼서 여기만 살짝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그냥 매끈한 한 조각의 천 같은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진짜 매력이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굳이 신발끈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신발입니다. 앞에서 이 아웃리거 쪽에 이 두툼하게 올라오는 고무가 발을 잘 눌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피가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기만 하는 신축성이 없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발등을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요. 다행히 힐슬립도 없었고 내부 일체감은 굉장히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이런 착화감의 신발은 또 처음 신어보는 거라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고 있게 되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신발이 너무 잘 맞는데 착화감을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쿠션이 조금 얇다 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인솔을 좀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는데요.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은 신발이긴 합니다. 얇은 인솔을 빼고 다른 인솔을 넣게 되면 확실히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순정 그대로의 신발이 아니면 착화감 개선이 조금 어려운 신발이다. 그런 점도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긴 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신어보고요. 신발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발에 공간이 생기면 순정으로 들어있는 인솔은 빼고 조금 도톰한 인솔을 넣어도 굉장히 착화감이 많이 개선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신발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슬립온 타입의 신발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요. 이 신발은 이제 울트라 부스트 언케이지드고요. 이 신발도 끈의 역할이 별로 없는 그런 신발입니다. 양말 타입의 슬립온 타입의 신발이죠. 그런데 이 신발은 신으면 약간은 내부에 공간이 좀 있고 발이 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르브론 TR1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과 이 신발이 딱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면 아디다스의 우버소닉 같은 신발, 이것도 이렇게 슬립온 타입의 일체형 신발이죠. 대신 외부에 가피가 한 층이 더 존재해서 신발끈은 그 위로 묶이도록 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도 굉장히 독특한 신발인데, 이런 슬립온 타입의 신발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일체감이라고 하면 르브론 TR1은 그런 면에서 일체감만으로는 거의 탑을 찍는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높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시간 걷기에는 조금 아쉬운 신발이라서 모두에게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100km 그리고 8일 동안 신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실내 운동을 하시는 분들 헬스장에 하나쯤 두시면 아마 이만한 신발은 찾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걷기 평점표에는 상당히 아래쪽에 배치하겠습니다만 좋은 신발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신발을 만나서 아주 즐겁게 테스트할 수 있었던 신발이었습니다. 흔한 러닝화에 조금 지치셨다거나 스니커즈 중에서 마땅히 내 맘에 드는 신발이 없다거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발을 신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 한 번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만한 신발입니다. 하지만 아웃솔의 단면이 너무 편편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천드리기 좀 어렵긴 하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